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스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히터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요즘 정말 일교차가 크긴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출근길 자동차에 히터 켜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 계속해서 출근길에는 히터를, 그리고 가끔 퇴근길에는 에어컨을 틀게 되더라고요. 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뿐만 아니라 모든 계절의 이 시작을 알리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천문학적인 기준, 둘째는 기상학적인 기준, 셋째는 달력으로 보는 절기상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좀 복잡해요. 제가 천문학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5월 초인 입하부터가 되겠고요. 체감하는 날씨상으로는 5월 말부터,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6월 하순부터를 여름으로 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기상학적인 기준,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실제 체감하는 날씨로 여름을 정의하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장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시카고에서는 말이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봄의 기준, 여름의 기준은 무엇이신가요? 이 미국은 그야말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계절을 즐기는 나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더 옷 입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파카를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또 땅이 넓은 미국이다 보니까요.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 따뜻한 날씨, 여름이 그리우면 플로리다나 그 이외에 따뜻한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추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아니라 최저 기온이 65도대를 넘을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전에 히터를 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지난주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뵈니까 여느 때보다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유난히 마스크를 많이 하고 오셔서 좀 의아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14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요. 요즘 저희 방송국 직원들 모두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1년 중 가장 분주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공개 선교 헌금 행사 준비에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앞서서는 또 부흥회도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기독교 방송의 국장이십니다. 김영문 목사님을 만나 뵙고 관련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 시간 14일 오전 10시 정상회담 장소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도열한 중국 측 그리고 미국 측 회담 참석자들을 일일이 소개를 한 후에 양국의 이 국가 연주와 예포 발사 속에 중국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회담장에는 양국 최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거물급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했고요. 시 주석과 협력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서 역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양측 정상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화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국 관련 선박들이 13일 밤부터 현지 시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고 이란의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이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일부 중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어제 연방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워시 후보자의 인준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인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12일 워시 후보자의 연준 2사 인준안을 가결했었죠. 어제 의장 인준안까지 통과가 되면서 워시 후보자는 제롬 파월 현 의장 임기 종료 후 곧바로 연준 의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워시는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요구보다는 연준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유타주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게 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CNN 등 언론에 따르면 유타 북서부 박스엘더 카운티 위원회가 최근 4만 에이커 규모의 스트라토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맨하튼의 2배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벤처 사업가 케빈 오리언은 만일 이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게 되면은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2,000개의 영구적인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유익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 센터는 현재 유타주 전체 전력 소비량보다도 더 많은 전력을 필요하게 되고요. 이 가뭄으로 수위가 그렇지 않아도 낮아진 그레이트 솔트 호수의 수자원 고갈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이 뉴저지주 교통당국이 고가 논란이 일었던 뉴욕시 인근 월드컵 경기장행 대중교통편 승차권 가격을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대폭 인하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뉴욕 뉴저지 공동위원회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뉴저지주 매트라이프 스테디움과 뉴욕시 등지를 잇는 왕복 셔틀버스 운행 요금을요, 당초 예고했던 $80에서 $20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운행 예정이던 노선 좌석수도 당초 10,000석에서 18,000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월드컵 기간 동안 7월 19일 결승전을 포함해서 모두 8개의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룹 방탄소년단이죠. BTS가 북중미 이번 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쇼 제작을 맡은 글로벌 시티즌과 FIFA는 방탄소년단 BTS가 오는 7월 19일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BTS는 이번에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오늘 오후 6시 30분 NFL 리그 전체 일정 공개에 맞춰서 2026 시즌 대진표를 확정 발표합니다. 올해 베어스는 9번의 홈 경기 그리고 8번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그린베이 패커스 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등 이 라이벌들과의 맞대결 날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정 발표와 동시에 단일 경기 티켓 또 스위트룸 판매가 공식 홈페이지 또 티켓마스터를 통해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최근 베어스 구단은 일리노이주 알링턴 하이츠 또 인디애나주 해먼드 두 도시를 후보지로 두고 세제 혜택 협상을 진행 중에 있죠. 늦어도 초여름까지는 최종 부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61도, 최저 53도. 내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지만 차차 맑겠습니다. 최고 72도, 최저 60도. 대체 5월 16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76도, 최저 62도. 또 5월 17일은 대체로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7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0분, 또 현재 기온은 54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올해로 개국 48주년을 맞습니다. 올해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 6월 9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6월 11일 목요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어느새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공개 선교 헌금 행사 바로 전주인 6월 6일, 7일 토요일과 주일에는 개국 48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방송국장이신 김영문 목사님으로부터 관련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뵙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서 뵈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네, 또 반갑습니다. 네, 더 반갑습니다. 네. 자, 목사님 공개 선교 헌금 행사와 부흥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요즘 점점 더 준비하시느라 바빠지시고 있는데요. 자, 먼저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앞두고 열리는 부흥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 전에 먼저 부흥회를 준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이 선교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우리가 후원받아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계 또 지역사회에 우리 교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교계,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성령의 좀 불길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영적 좀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행사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우리가 계속 부흥 집회를 해왔는데 사실 이번에 부흥 집회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참 이런 큰 틀에서 집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시는 강사분 소개도 더불어 해주시죠. 특별한 분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 강사 목사님은 안병찬 목사님이신데 그 천안의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개척을 하시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지금은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한 1000여 명 넘는 그런 교회로 참 선교도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 특히 이 방송사역도 많이 하시고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의 설교도 하면서 또 후원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깨어있고 영성으로 참 깊이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셔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이번에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멀리서 한국에서 오시는 안병찬 목사님이십니다. 시간과 장소도 소개를 해 주시죠. 이번 집회는 저희들이 이틀만 합니다. 6월 6일 그날이 토요일이고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 주일날 저녁 6시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더 새로운 교회 우리 강성일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이신데 주소는 이 300 샴버거 로드 윌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듣고 또 그곳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달력에 마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6일과 7일
단 이틀 동안만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요즘 시카고에서 부흥회 열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부흥회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해야죠. 네.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교회협의 회장도 하고 선교협의 회장도 했지만은 이런 연합 집회를 하면 뭐 과연 될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큼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교회적으로도 볼 때 잘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홍보도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집회에도 보면 여러 단체들이 찬양도 4개 단체가 와서 같이 협력하고 네. 그렇게 연합을 합니다. 오실 분은 꼭 오십니다. 은혜 받을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부흥회가 되길 바라겠고요. 자, 목사님 뒤이어서 부흥회 다음 날이죠. 네네. 화요일부터는 공개 선교 헌금 행사가 있게 됩니다.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시카고 땅에서 48년 동안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으로 이렇게 우뚝 서 오고 있는데요. 공개 선교 헌금 행사 매해마다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사님.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들 공개 헌금을 통해서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사실 이제 운영하는데 뭐 한 50% 내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48년 동안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48년 동안 우리 방송국이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액수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딱 정하지 않고 우리 해년마다 10만 불을 했는데 하나님 더 주실 수도 있고 사실 모든 교회들이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선교도 이 후원의 행사를 통해서 이 패널을 우리가 초대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52명 정도 오십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우리 단체장 그래서 총망라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계든지 이 지역사회의 각 역할을 우리 방송국이 또 이런 공경금을 통해서 그 역할을 또 우리 하게 되는 큰 잔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통해서 재정도 충당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라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3자로 그냥 방송을 듣는 것과 또 이렇게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면서 듣는 것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네. 정말 우리의 방송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통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미디어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요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라디오 방송 공중파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중파 라디오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가져가고 있는 함께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라디오 방송이 과연 그게 오래 존속이 될까? 뭐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그 시카고 지역의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48년 동안 공개 헌금하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헌금을 많이 합니다. 약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왔는데 지금 우리 시카고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조금 보수적입니다. 한인 성도들이 있는 이상은 이 라디오 방송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듣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왔고 단 우리는 시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그걸 맞게 그런 컨텐츠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좀 변화를 추구하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네. 최근에는 가청 지역이 좀 더 늘어나면서 이 위스콘신 미러키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라디오 방송 듣는다는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그 지역의 목사님들께서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요. 네네. 제가 또 이제 그 지역에도 다녀왔고, 실제 이제 보니까 소리가 아주 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또 설교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이 선교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응원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적지만은 뭐 교회마다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해서 많은 응원의 소리, 협력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은 우리 교계의 방송국이라고 말을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앞서서 시카고의 특수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들을 것이 너무 많은 요즘 세상에서 차를 타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공중파 라디오만큼 또 편한 수단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들 계셨습니다. 네네. 뭐 저도 계속 아무래도 이제 국장 되면서 네. 이 방송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계속 듣고 오는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너무나 기독교 방송국에 흘러나온 찬양의 은혜가 된다. 뉴스도 너무 신선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참 많이 사람들이 듣고 좀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어떤 분은 우리 선교사님의 초대서 간증을 듣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아무튼 저희들은 이런 참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용기를 얻게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 방송은 씨앗처럼 뿌려지고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트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듣고 보기 때문에 힘을 내서 계속 방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네. 네. 자, 물론 목사님께서는 이사로 저희 기독교 방송국과 오랜 시간 함께 해 오셨는데 이 막상 국장이 되셔서 이렇게 매일 출근하시면서 또 가까이에서 보는 기독교 방송 좀 느낌이 다른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방송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건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기독교 방송국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국장으로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이제 변화도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기독교 방송국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독교 방송은 이제 이 시카고 지역 내에서는 유일한 한국어 공중파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만큼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저희 모두가 일하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 끝으로 이 시카고 교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인 사회에서 저희 시카고 방송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은 물론 우리가 선교 방송이지만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교민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서 역할도 있겠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민들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함께
연합을 하고 또 하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 사명이 참 할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신선하고 또 새롭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그런 방송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공개 선교 헌금 행사 날짜와 또 참여 방법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희들 해년마다 공개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정성이지만 지금까지 적은 정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부터 11일 화요일에서 목요일입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공개 선교 후원 헌금을 그렇게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전화로 꼭 그렇게 하셔서 약정해 주시면은 뭐 1년 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커피를 안 마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8불 정도 그러면 1년이면 한 100불 정도 그러면 1년 안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847-583-0191로 꼭 전화를 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9일에서 10일까지 또 하지만은 계속 이어서 또 우리가 오픈 하우스를 또 개최해서 방문을 또 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정성이지만은 모두가 다른 분에게도 알리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 기독교 방송의 국장이신 김영문 목사님 모시고 공개 선교 헌금 행사와 앞서서 열리는 부흥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이제 시카고 지역의 유일한 공중파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공개 헌금 있게 되는 날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 마감하면서요. 은혜의 땅끝으로 복음 들고 찬양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 죄의 매인 자 자유케 되리 죽어 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복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은혜 땅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